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주간 최배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문가의 품격은 올바른 비교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네, 이번 최근에 통계청에서 이제 작년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진위계수처럼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019년 4분기 4.64보다 나빠진 4.7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3분기 5분위 배율의 4.88보다는 약간 개선되었고, 이제 이것은 1분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정부의 지원,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해서 3분기보다는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졌지만, 2019년보다는 악화돼서 좀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분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등 정책 지원으로 공적 이전 소득이 17.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완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충격이 집중된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피해가 누적돼서 상대적으로 커서 근본 5분위 배율이 악화된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백운 교수는 2019년보다 이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낮아진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5분위 배율이 2019년보다 낮아졌는데 3분기, 4분기는 2019년보다 높아진 이유가 바로 재난지원금을 2분기 때는 보편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두 번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보편 지급의 우월함이 증명된 것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 복지 대 기본소득, 그렇게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백운 교수는 상당히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게 학자답지 않은 주장이라고, 이건 다른 주장이 아니라 틀린 주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정책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거리두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저효과를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처음 이제 코로나 1차 유행이 잦아든 이후, 그래서 5월부터 이제 5월 초부터 사용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것은 앞선 1분기, 1, 2, 3, 4월 동안 이제 침체됐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당정청 합의안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자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이해찬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정세균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까지 한 합의안을 뒤집어서 100% 가구 지급으로 변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 규모를 늘려서 14조 3천억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본래 하위 70% 합의안이었으면은 약 4조 정도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이 반발해가지고 결국 대통령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리두기를 인내해준 국민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는 마음으로 전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를 하셨죠. 여기서 근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보편 지급이었냐 하는 것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랑 그 당시 김경수 지사도 그랬고, 네, 처음 이 논쟁이 촉발시켰는데요. 이재명 지사 주장은 이거였죠. 전 국민한테 개개인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안대로 만약에 정부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는 50조의 예산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재부에서 나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일단은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해서 1인 가구는 40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구는 1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약간 이제 차별성을 갖게 되죠. 가구 수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4인 가구로 갈수록 이제 한 사람당 받는 액수는 조금 줄어들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50조가 필요했던 정말로 보편지급,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지급을 하려면 50조가 필요한 상황을 14조 3천억으로 절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기본소득 형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이 요즘 뭐 충분성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거기에서도 지금 뭐 충분성이 빠졌다고,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양재진 교수님의 논문에서 봤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이런 면에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백은 교수는 이것을 보편지급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최백은 교수가 디테일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최백은 교수는 무슨 부분적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뭐 범위도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일부 계층만 뭐 청년이면 청년이 받는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조건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마구마구 주무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복지수당을 마치 뭐 청년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뭐 아니면 뭐 노인 기본소득 이런 것처럼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또 잠깐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한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가구 대상으로 지급됐고 예산 규모 14조 3천억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은 예산 규모는 7조 8천억 원이었고요. 대상자는 이제 피해 소상공인,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지급 액수가 47% 지급되었고 이 상황에서 대상자가 744만 2천 명이었기 때문에 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대상자가 약 1,58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1차와는 다르죠. 어떤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다시 재유행이 시작돼서 확진자 재유행이 시작돼서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다가 다시 한번 강화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소상공인 피해가 커졌죠. 그래서 거리두기가 끝나기 전에 경기 부양 목적의 전가구 지급은 방역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죠. 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1차와 2차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피해 소상공인, 피해 또는 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 바로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왜 이것이 다르냐? 경기 부양 면에서 왜 다르냐? 경기 부양을 하려면 소비 주체가 많아야죠. 즉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자극을 해줘야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원 대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지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최백운 교수처럼 직접 비교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비교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차이는 최백은 교수 말처럼 단순하게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부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지급 대상이 2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적고 지원 예산도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1차 재난지원금 자체는 기본소득의 요소들도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가구 대상이면서 이게 기본소득과 비슷하다면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차등 또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40만 원 받았으면 4인 가구는 160만 원 받았어야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편 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런 비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최백은 교수처럼 이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요 예산 규모가 비슷해야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천억 원. 훨씬 적잖아요.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뭐 경기 부양, 뭐 아니면 매출 증가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매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줘서 당장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예산 규모라도 좀 비슷하던가 아니면은 지급 대상자 수가 비슷해야지 뭔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야죠. 뭐 같은 14조라는 예산으로 전 가구에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아니면은 14조의 돈으로 하위 70% 가구만 지급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뭐 소득 진작 효과, 아니면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또는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은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던가 아니면은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분들만 지원하던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런 변수를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비교가 되는데 뭐 이공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뭐 보통 다 뭐 물질이나 뭐 물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통제가 쉽지만 뭐 이런 사회학 과학 쪽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실험한다고 14조를 두 번 쓰거나 두 번 써가지고 한 번은 14조 보편지급, 한 번은 뭐 14조 선별지급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석에 굉장히 공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효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최백은 교수님처럼 분명히 전문가신데 경제학 교수 이런 일차원적인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과 이제 KDI가 1차 재난지원금 분석한 거를, 효과를 분석한 것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보다 KDI의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교는 최백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지 않고, 변수 통제를 잘 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다. 이 최백은 교수께서는 이 가계동향조사로 2월 18일 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전에 하루 전날 2월 17일에도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 KDI의 1차 재난지원금 그 소비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끼워 맞추기식 연구물을 생산해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최백운 교수는 이제 항상 기재부의 기획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노동연구원도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논문을 최백운 교수가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17조 6천억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편성한 14조 3천억 원 외에도 이제 아마 지자체별로 이제 추가된 액수까지 모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중 소비 상승 효과가 12조 7천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72.1%가 이제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촉진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승수 효과로 바꾸면은 0.721인데요. 이제 흔히 일단 경기연구원은 10만원 받고 18만원 소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8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아니지만 통상 이제 알려진 0.3에서 0.4의 승수 효과보다는 확실히 큰 값이죠. 0.721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걸 지적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제 이 재난지원금만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 효과 외에 다른 효과들을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노동연구원 그 보고서를 쓴 분은 2020년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간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3일부터는 거리두기가 계속 완화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간 사이의 소비 매출 차이를 2019년에 차이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순수한 재난지원금만의 매출 진작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기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생활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넘어간 시기가 5월 6일부터이기 때문입니다. 4월 18일에 중대본 발표가 있었어요. 4월 18일 중대본 발표를 확인하면 거리두기를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저자가 설정한 기간의 차이를 가지고 하면은 거리두기의 효과의 차이는 그대로 남는 거죠. 즉, 여전히 그 5월부터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거리두기 완화 효과 더하기 재난지원금의 효과, 이것이 그대로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거리두기 완화 효과에서 비롯된 보복 소비, 또는 이연 소비라고 하죠. 미뤄뒀던 소비를 하는 것. 이런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정한 이 소비 진작 효과 0.721이라는 승수 효과는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 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품격 있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확인을 소홀히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쓴 거 아닌가, 아니면은 역시나 의도적인 거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이 최백운 교수께서 KDI 보고서를 폄하하는 근거는 대중적인 상식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상식밖에 없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가 14조인데
왜 14조보다 효과가 안 나오느냐. 근데 자, 한국노동연구원도 일단은 14조만큼 효과는 안 나왔어요. 12조 7천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상관없나 봐요. 저희 나이브 TV에서도 여러 번 이건 얘기했고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죠. 또 심지어 기사로 보도도 됐어요. 왜 14조 이하의 효과가 나오느냐.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역화폐가 아니죠. 지역상품권으로 주어졌는데 왜 그거보다 효과가 안 나오냐. 재난지원금이 주어진 대신에 평소에 하던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기획 용역을 해서 KDI가 만들어낸 억지 연구보고서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 이것이 과연 미신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학자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적절하죠. 그러면서 또 최근 기본소득을 비판을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붙들고서 토론 좀 하자고 계속 들러붙고 있어요. 직접 들러붙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그냥 토론하자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본소득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지만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최병훈 교수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런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론을 해야 될 대상과 장소는 일단 한국경제학회죠. 네.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학 교수님들하고 토론해야죠. 거기서도 지금 기본소득 비판했잖아요. 예? 급이 좀 맞는 사람과 토론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뭐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붙들고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임종석 전 실장 네임밸류가 크니까 자기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비교도 제대로 못하고 토론 대상자도 제대로 못 정하고 좀 한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교부터 전문가다운 제대로 된 비교 분석, 그 다음에 논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백운 교수님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 뭐 개인 방송도 열심히 하고 계속 요새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강연도 나가고 또 뭐 최근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서 이 기본소득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는 타이틀에 걸맞는 기초, 비교의 기초부터 확실히 해서 더 올바른 정책 논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소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 최백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